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이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갤럭시북 프로와 갤럭시북 프로 360을 직접 구매를 했는데 갤럭시북 프로의 자세한 리뷰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갤럭시북 프로 360을 리뷰하기 위한 목적이 60%고 30%는 갤럭시북 프로를 비교하면서 둘 중 하나를 산다면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10%는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부정 이슈 두 가지에 대한 팩트 체크로 채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정 이슈는 발열로 인한 합판 변형, 디스플레이 가독성 문제가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갤럭시북 프로 360은 내장 그래픽카드가 UHD 그래픽스 630인 i3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i7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i5 1135G7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램은 온보드 형태의 MPDDR4X 8GB인데 쿼드 채널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16GB가 쿼드 채널이어서 갤럭시북 프로 360의 8GB는 듀얼 채널일 거라는 짐작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램은 용량과 상관없이 모두 쿼드 채널 구성입니다. 8GB 램을 선택한 이유는 MX450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갤럭시북 프로가 아니라 프로 360을 선택한다면 사용 목적이 게임 등과 같은 고사양 작업은 어느 정도 배제했을 것이고 램이 싱글 채널이 아니라서 8GB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PCLE 4세대 256GB SSD, 15.6인치 FHD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68Wc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의 스펙 차이를 짚어보면 여기에는 15.6인치 모델이 아니라 13.3인치 모델을 선택하면 두 노트북 모두 데이터 유심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갤북 프로는 LTE이고 갤북 프로 360은 5G입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카드 MX450은 갤북 프로 15.6인치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갤북 프로 360은 S펜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가 360도 돌아간다는 것이 갤북 프로와 스펙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갤북 프로 360과 갤북 프로는 외형적으로 삼성 로고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매우 심플합니다. 두 노트북 모두 매우 얇다 보니까 디자인은 정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커버가 닫혀있을 때 모습은 비슷하니까 펼친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의 모습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갤럭시북 프로의 모습도 돌려가면서 만나보겠습니다. 멋지게 촬영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힌지인데 갤북 프로는 일자로 쭉 연결된 형태고 360도 돌아가야 하는 갤북 프로 360은 짧은 두 개의 힌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측면 포트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왼쪽 측면을 보면 갤북 프로 360은 HDMI 포트가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갤북 프로 360은 USB-C 타입 포트가 있는데 갤북 프로는 USB-A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USB-C 타입 포트 3개가 있는 갤북 프로 360보다 C 타입 2개와 A 타입 하나, HDMI 포트까지 있는 갤북 프로가 조금 더 활용성이 좋습니다. 물론 갤북 프로 360의 구성품에 USB-C to A 젠더와 USB-C to HDMI 젠더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쉬운 대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갤북 프로 360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갤북 프로처럼 기본적인 노트북 형태가 있고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돌려서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터치하거나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고정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뒤집어서 세웠을 때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고 각도를 너무 넓게 잡지만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키보드가 바닥으로 가게 뒤집어서 놓았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들게 되면 화면 터치시 많이 흔들려서 마우스만 사용해서 조작하거나 영상 시청과 같이 별다른 화면 터치가 필요 없다면 사용할 만한 형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각도를 체크해보면 수직에서부터 조금씩 내려보면 쭉쭉 내리다 보면 이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 각도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 정도에서 저절로 내려가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갤북 프로 360은 15.6인치라서 저울에 올려보면 1.368kg이 나오고 충전을 위한 어댑터와 케이블, S펜까지 더하면 1.56kg이 나옵니다. 두께도 11.73mm로 매우 얇아서 휴대성 측면에서 수치상으로 투인원 노트북 중에서 충분히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13.3인치 갤북 프로는 1.1kg이라고 하니까 휴대성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갤북 프로가 갤북 프로 360보다 더 가벼우니까 휴대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분들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15.6인치를 양손에 들고 있는데 갤북 프로가 MX450 탑재 모델이라서 이 탑재 모델보다 100g이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갤북 프로 360보다 213g이 더 가볍습니다. 체감보기에도 확실하게 갤북 프로가 더 가벼워요. 초경량 노트북은 100g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한 손으로 번갈아 들어봐도 더 가벼운 갤북 프로를 들고 있다가 갤북 프로 360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더 무겁습니다. 정리하면 노트북 구매 시에 휴대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다른 목적성 없이 트윈 노트북이니까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갤북 프로 360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리고 싶어요. 갤북 프로 360이 때로는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갤북 프로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을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만 키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던 분들이 항상 키보드를 장착한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진 투인원 노트북의 무게에 적응할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갤북 프로 360은 투인원 제품이긴 하지만 노트북이 메인이고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서브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노트북과 태블릿의 용도를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올인원 제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갤북 프로 360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즉 노트북과 태블릿을 따로 사용할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가져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200만원 내외의 가격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따로 살 때와 비교해서 가격적인 이점도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윈도우가 아이패드 OS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갤북 프로 360은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에어 커맨드 기능 사용할 수 있고 마우스 대신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이 녀석을 접어서 사용할 때는 손으로 직접 터치하기보다는 S펜으로 조작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S펜의 크기는 일반적인 볼펜 정도인데 애플 펜슬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은 괜찮고 무게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S펜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갤럭시 S1 울트라의 S펜이나 노트20 울트라의 S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북 프로 360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냥 펜업으로 색칠을 해봤습니다. 노트20 울트라로 S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보니 반응 속도는 아주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이 참 애매합니다. 갤북 프로 360을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닐 때는 그냥 파우치에 쓱 던져 넣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사용할 때는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자석의 힘으로 상판 특정 위치에 붙여두거나 터치패드 아래 양쪽으로 자석으로 잘 붙는 위치가 있어서 사용간에 어느 정도 보관은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갤북 프로 360이나 갤북 프로나 타건감은 많이 구립니다. 타이핑을 할 때 깊이가 얕고 가벼워서 키를 누르는 느낌이 확실해야 하는 분들은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온2나 플렉스2에서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던 지문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으로 통합되어서 온전한 오른쪽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터치패드는 크기가 커서 양손으로 동시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반응 속도나 좌우측 클릭 사용 시에도 사용성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노트북 모두 OLED를 사용해서 색 재현력은 충분히 좋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보면 갤북 프로는 sRGB 100%, P3 100%, NTSC 94%가 나오는데 갤북 프로 360은 오차 범위 내니까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런데 화면을 보다 보면 빛 반사가 차이가 납니다.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을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한 모습을 보면 촬영 중인 제 모습이 갤북 프로 360이 확실하게 더 잘 보입니다. 주로 어두운 색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는 부분이라서 갤북 프로 360을 구매 고민 중이라면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나저나 HDR 영상 틀어놓고 보면 색감에서 역시 OLED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FHD라서 아쉽고 HDR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노트북을 켜면 검은색 글자 주변으로 흰색 빛 번짐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갤북 프로 360과 갤북 프로에서 모두 발생했으니까 뽑기운은 아니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현상이 부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진다는 것인데 그 시간만큼 눈에 거슬리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제 앞에 있는 갤북 프로 360과 갤북 프로는 모두 i5를 탑재하고 있지만 갤북 프로 360은 8GB 램이고 갤북 프로는 16GB 램의 MX450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3D 마크를 돌려보면 총점 위주로 점수 차이가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700점 정도, 타임 스파이는 900점 정도, 나이트 레이드는 600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시네벤치 R23은 CPU의 인코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라서 두 노트북 사이의 점수 차이는 사실상 없고 갤북 프로 기준으로 싱글코어 점수가 1290점, 멀티코어 점수가 4918점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게임 테스트를 이어가면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내부 프레임의 변화와 CPU와 GPU의 온도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램 용량이 다르긴 하지만 MX450을 탑재한 갤북 프로와 탑재하지 않은 갤북 프로 360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갤북 프로 안에서 MX450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램을 8GB로 할 것인가 16GB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롤은 최고 높은 그래픽 설정으로 사용자 설정 게임을 생성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왼쪽에 갤북 프로 360이나 오른쪽에 갤북 프로 모두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중간인 높음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갤북 프로는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인데 갤북 프로 360은 게임이 가능은 한데 하위 1% 프레임이 4fps까지 떨어지면서 그다지 할만하지 않습니다. 갤북 프로 360에서 오버워치는 옵션을 가장 낮게 잡으면 게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가장 아래인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고 비캔디 맵에서 렌더링 크기 100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갤북 프로는 MX450 덕분에 프레임이 그럭저럭 잘 나오지만 갤북 프로 360은 하위 1%가 6fps가 나오고 게임 중에 다소 버벅거립니다. 갤북 프로 MX450 탑재 모델은 옵션을 타협하면 배틀그라운드까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데 갤북 프로 360은 옵션을 타협해도 오버워치 정도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 발열은 게임에 따라서 70도대에서 80도대까지 나오고 80도대 후반이나 90도대를 넘어가기도 하는데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외부 발열은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 모두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갤북 프로인데 키보드가 있는 부분이 50도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갤북 프로 360 역시 높아서 키보드가 있는 부분이 49도를 넘어갑니다. 이어서 갤북 프로 리뷰 영상에 누가 초경량 노트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하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롤을 돌리면서도 발열 체크를 했습니다. 롤을 할 때 외부 온도를 보면 배그를 할 때보다는 약간 낮지만 갤북 프로는 키보드 위가 49도대까지 기록하고 갤북 프로 360은 키보드 위가 47도대를 기록했습니다. 갤북 프로나 갤북 프로 360이나 발열로부터 자유로운 노트북은 아닌 거죠. 여기서 갤북 프로 360이 조금이지만 온도가 약간 낮은 것은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판을 열어서 보면 두 개의 쿨링팬과 쿨링팬에 각각 연결된 두 개의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갤북 프로가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가운데 두 개의 쿨링팬과 쿨링팬 두 개를 연결하는 하나의 히트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쿨링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보면 외장 그래픽카드가 내는 열만큼 갤북 프로의 온도가 조금 더 높다고 봐도 되겠죠. 물론 웹서핑, 문서작업, 영상 시청 등 고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발열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갤북 프로나 갤북 프로 360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온도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음은 팬이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고성능 모드에서 두 노트북 모두 팬이 두 개인데 수치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비슷해요. 소리의 크기보다 소리의 종류가 내기에 거슬리지 않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배터리는 동일하게 68W가 두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갤북 프로 리뷰 영상에서 배터리 테스트 사용 시간이 2시간 59분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MX450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기본 그래픽 설정 상태에서 그래픽카드가 영상 시청 시에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이 짧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갤북 프로 360도 기본 그래픽 설정 상태에서 유튜브 FHD HDR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무한반복 재생했습니다. 저녁 6시 15분에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처음 5시간은 9%씩 떨어졌는데 50% 이하가 되면서 시간당 10에서 12%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한 지 9시간 50분이 지난 새벽 4시 5분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을 때 사용시간은 훌륭합니다. 충전은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 모두 기본 구성품을 이용했는데 갤북 프로는 1시간 37분, 갤북 프로 360은 1시간 41분이 걸렸습니다. 완충하는데 대략적으로 1시간 40분 내외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충전 관련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이 달라요. 어댑터가 최고 65W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데 갤북 프로 360에 들어있는 전원 어댑터는 접지가 가능합니다. 케이블은 갤북 프로에는 65W 어댑터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5A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갤북 프로 360에는 3A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갤북 프로 MX450 미탑재 모델을 구매한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3A 케이블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5A 케이블은 MX450을 탑재한 갤북 프로에만 들어있는 거죠. 혹시나 따로 어댑터와 케이블을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델명을 알려드리면 65W 접지 어댑터는 EP-TA865R01이고 일반 어댑터는 EP-TA865, 5A 케이블은 EP-DP930입니다. 스피커는 갤북 프로 리뷰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갤북 프로 360의 음질은 충분히 좋습니다. 단지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 모두 스피커의 출력이 1.5W 곱하기 2로 다소 약한 편이라서 볼륨을 많이 키워줘야 하고 소리가 작을 때는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피커의 소리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답답한 것은 아닌데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갤럭시북 프로 360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갤럭시북 프로도 비교할 만한 내용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갤북 프로 시리즈가 휴대성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무게가 가벼운 갤럭시북 프로에 눈길이 가는데, 발열을 생각해서 사용 목적에서 게임을 지우고 나면 제가 리뷰에 사용한 모델보다 하위 모델인 MX450 미탑재 모델의 8GB 램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리 어댑터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게 돈이 넉넉하다면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인 노트북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 중 65%가 구매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갤북 프로 360이 첫 투인 노트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꿀청자들은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 중에서 하나를 사야 한다면 무엇을 고를 건가요? 절대로 안 산다는 보기가 있어야 될까요? 끝난 줄 알고 끄려가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처음에 이야기한 부정 이슈 팩트체크 보고 가셔야죠. 누군가에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는 발열로 인한 합판 변형입니다.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 모두 쿨링 시스템 구조상 열이 힌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합판이 얇아서 힌지 쪽에 있는 부분이 우글거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도 게임도 하고 벤치마크도 돌리고 이런저런 사용을 하면서 중간중간 합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갤북 프로 360은 괜찮았는데 갤북 프로에서는 일부 변형이라고 느껴지는 우글거림을 발견했습니다. 두 노트북의 합판을 열어서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재질이 다릅니다. 갤북 프로 360은 얇긴 해도 살짝 구부려보고 만져보면 조금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갤북 프로는 그런 느낌이 없고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갤북 프로의 합판이 발열에 조금 더 취약한 듯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스플레이 가독성 문제인데, 디스플레이 분석 대가인 컬러 스케일 채널에서 정말 분석을 잘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FHD 해상도니까 가독성이 좋은 건 아닌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클리어 타입을 사용해도 가독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레드를 사용해서 색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뭔가 흐릿하게 보인다면 정상입니다. 눈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갤북 프로 시리즈의 올레드가 왼쪽 그림처럼 블루 소자의 면적을 넓힌 픽셀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번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블루 소자의 크기를 키웠는데 RGB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윈도우 클리어 타입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RGB 픽셀 배열과 맞지 않으니까 기능이 100%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갤북 프로와 갤북 프로 360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길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길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정말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흥미롭죠? 재미있어요?